선생님 좀 잘 그린 것 같아요. 네, 좀 그림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쌤 오프닝 찍어야 된다고. 오프닝 시작했다고 다 녹음되고 있다고 지금. 죄송합니다. 괜찮은데. 공부하겠습니다. 어필하는 거야 지금? 너에게 채널에다가 그림 잘 그린다고. 톡페이. 자, 일단 이제 우리 오늘 그 평균통계 처음 나갈 예정인데, 내가 수하의 그 수열이랑 조합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왔었던 내용들을 같이 좀 연동해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고,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어차피 수열이랑 조합 파트에서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별로 없고 각각의 문제들을 풀 때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들 혹은 조심해야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수업의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책상 위에다 올려놨었던 이 프린트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되게 많이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같이 많은 문제를 풀어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가지고 올 부분은 그리 많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다 비슷비슷한 닮은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하는 데는 크게 뭐 문제는 없으실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뒤에 어차피 해설도 다 모아놨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바로 풀자마자 째깍째깍 채점해가지고 틀린 것도 고치시고 하면서 좀 훈련을 하시면 이제 다음번까지 내가 여러분들이 또 추가로 공부해야 하실 것들을 이제 또 정규 수업 때 아니면 뭐 그냥 평소에 조금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수녀를 공부하기 전에 이제 먼저 이야기하는 게 경우의 수의 정의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에서 두 개의 법칙이 있었죠.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그래서 그 두 개의 법칙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 먼저 경우의 수의 정의가 뭐냐?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뭐야? 경우의 수가 뭡니까? 경우의 수. 다 공부했잖아. 야, 무슨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맨 그 경우의 수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넌 경우의 수가 뭔지도 모르면 어떡해? 경우의 수가 뭐야? 구분 가능한 사건이. 오케이, 구분 가능한 사건의 개수.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 가지 결과들 중에서 구분이 가능한 결과들의 개수, 그것을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뭐 동전을 던졌어. 그럼 동전을 던졌으면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잖아, 그렇지? 이 앞면과 앞면은 서로 구분이 안 되고 뒷면과 뒷면도 서로 구분이 안 되는데 앞면과 뒷면은 서로 구분이 되지. 이렇게 구분이 가능한 결과의 개수, 그것을 경우의 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단위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이제 구분이 가능한 결과의 수, 한마디로 종류의 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단위도 가지라고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6가지의 서로 다른 구분 가능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6가지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만약에 그것이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이다 라고 한다면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가 나오냐? 4가지가 나옵니다. 왜 4가지? 이게 앞면을 O, 그 다음 뒷면을 X라고 할게. 그래서 이제 O,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앞면, 뒷면, 그 다음 뒷면, 앞면, 그 다음에 뒷면, 뒷면이 나올 수도 있죠. 이것들은 전부 다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아닌 500원짜리랑 500원짜리 아니면 100원짜리랑 100원짜리 이렇게 동전이 서로 똑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100원이랑 100원으로 볼게요. 그리고 이 두 개의 100원은 서로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합시다. 이 두 개의 100원은 서로 구분이 안 돼요. 자, 그럼 이거 역시도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때 얘랑 얘가 전부 다 구분이 되나? 그럼 누가 구분이 안 돼? 번째랑 세 번째. 얘네 두 개는 서로 구분이 안 가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얘네는 두 가지로 카운트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카운트가 돼야 된다. 따라서 이거 하나 해가지고 전체 모두 몇 가지? 3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구분 가능한 결과가 모두 몇 가지인지 그거를 이제 알아보는 것으로서 경우의 수를 구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우리가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을 공부를 했었는데 뭐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다 이미 학습했었던 내용이니까 그냥 뭐 심플하게 이렇게만 복습을 하고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그때 내가 이제 뭘 좀 이렇게 기준을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뭘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했지?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국민 문제 있잖아. 집에서 문방구를 거쳐서 학교까지 갑니다. 여기는 2가지 길이 있고 여기는 3가지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2가지 길이 있다고 합시다. 자, 집에서 문방구를 거쳐서 학교까지 가는 그 경로
즉 집에서 문방구를 거쳐서 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다이렉트 말고 문방구를 꼭 거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각각 세 가지씩의 고민이 연이어서 발생하지, 그치? 즉,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선택을 한다면 그 다음에 또 세 가지의 고민에 따라서 길을 선택해서 갈 것이고 이 길로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상태에서도 역시 세 가지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선택들을 할 수 있잖아. 즉, 3이 모두 2번 더해진 상황이야. 3이 2번 더해진 상황. 이게 3 곱하기 2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자연스럽게 2랑 3이랑 곱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치? 그런데 왜 우리가 여기서 곱해야 되는가? 이걸 좀 더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고민 두 가지에 연이어서 이 고민 세 가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2랑 3이랑 곱하는 것이 됐었어. 자, 그러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당연히 문방구를 거쳐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2, 3, 얘네 두 개는 당연히 곱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는 6가지가 나올 것이고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는 2가지가 나올 텐데 당연히 이때는 이 2가지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더해주고 싶죠. 그럼 우리가 이때는 왜 더해주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지금처럼 내가 여기에서 여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에는 이 고민 2가지에 따라서 고민 3가지가 연이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2랑 3이랑 곱했던 거지. 근데 이 6가지랑 이 2가지는요. 이 6가지 고민에 따라서 2가지씩의 고민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6가지의 그 경우에 따라서 2가지씩 고민을 계속 연이어 하는 상황이었다면 6이랑 2랑 곱했겠지.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이 6가지로 가도 되고 이 2가지로 가도 되는 거지, 그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더했었다. 그래서 고민이 연이어 발생할 때는 곱을 썼었고 그 다음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됐을 때는 합을 썼다. 그래서 합의 법칙을 쓰냐 곱의 법칙을 쓰냐라는 것의 판단 기준은 고민이 연이어 발생하느냐 고민이 끊어져서 각각 완결된 상태로 그들이 합쳐져 있느냐 이걸 가지고 기준 삼아서 따져보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 그때 절대로 동시에라는 말에 집착하지는 마실 것을 강조드렸었다. 책에는 분명히 동시에라는 단어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동시에라는 말을 자꾸 의식하다 보면은 야 집에서 문방구를 거쳐서 학교까지 가는 게 동시에 발생하냐 이게? 무슨 분신술이야? 집에서 문방구까지 가는 동안 문방구에서 학교까지 막 가? 아니잖아, 그치? 동시에 발생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이때 곱했다고. 근데 지금은 단순한 상황이니까 그때는 곱하는 거지. 동시에가 아니더라도 곱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은 동시에가 아닌데 곱하는 건가? 동시에가 아니니까 더하는 건가? 뭐지? 하면서 되게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말은 버려라. 사실 이거는 시간상의 동시에가 아니라 과정상의 동시에야. 이 동시에라는 말 자체가 과정상의 동시에라는 말이에요. 즉 과정상의 동시에라는 것은 이 고민이 아직 안 끝난 상태로 다음 고민을 하니까 이게 그래서 동시에라고 거기에 이제 그 단어가 사용이 됐었던 건데 여러분이 자꾸 동시에라는 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고. 동시에라는 건 뭐라고? 한 과정 속에서 고민이 연이어진다라는 그 뉘앙스로 동시에라는 말을 쓴 거다. 알겠죠? 어쨌든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말과 내가 결국 같은 말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좀 인식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을 분명히 잡았다. 이 고민이 연달아 발생하면 그럼 그때는 곱하고 연달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더하는 것이 맞다. 알겠죠? 자, 요게 이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지금 계속 복습하고 있는 중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순열을 공부하면서 순열이 뭐였냐? 순서대로 나열의 줄임말이었잖아요, 그렇지? 이 순열의 가장 대표적인 그 기호 NPR이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NPR. 자, NPR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였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 그게 NPR이었지. 참고로 NCR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딱 요 부분만 또 뗀 것이 참고 NCR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NCR과 그것들, 자, 몇 개, R개를 뽑았고 그 R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당연히 일렬로 나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몇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R 팩토리얼.
그래서 이제 NCR이랑 R 팩토리얼 그 두 개를 곱한 것이 NPR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다 그때 당시에, 그치? 만약에 모르겠으면 꼭 들어가가지고 수화 맨 마지막 단어 특강 수업 한번 들어보시면은 상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 거기를 참고해주세요. 어쨌든 NPR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걸 NPR이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져? n부터 n-1, n-2 점점점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내가 r개만큼 곱하는 것이 되잖아, 그치? r개만큼 곱하다 보니까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것이다 라고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팩토리얼의 표현으로 바꿔서 표현하자면 n 팩토리얼에서 몇 개를 제거하면은 r개만 남겠냐? 자, 생각해봐. n부터 r개만큼 쓴다는 것은 n 점점점 1 전체 n개에서 내가 r개까지만 남기겠다는 것은 몇 개를 제거하겠다는 말이야? n-r개. 야, 그럼 1부터 n-r개면은 야, 1부터 5개면 몇 가지야? 5가지지. 1부터 10개면 10가지지. 1부터 7개까지 7가지지, 그치? 자, 그럼 1부터 n-r개. 그럼 몇 가지야? n-r. 그래서 n-r까지 몽땅 다 곱한 것을 제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즉 한마디로 얘를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면은 그것이 또 NPR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원래 이거 다 복습을 해주셨어야 했었던 부분인데 또 놓쳤을까봐 그냥 내가 한번 쭉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전 과정에서 학습했었던 내용이야. 다 기억하시죠? 이게 일단 기본으로 깔려있는 상태로 우리가 오늘 수업에 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잠깐만, 이거 영상 제대로 찍혔는지 보세요. 초점이 자꾸 불안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확통에서 나오는 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원 이름 자체가 뭐냐면 여러 가지 순열이야. 여러 가지 순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중복 순열입니다. 자, 이름에서 지금 중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복 순열도 공부하고 이제 다음 단어에서 중복 조합도 공부하는데 사실 이 중복 순열보다는 중복 조합이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중복 순열은 거의 뭐 사실상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아. 왜 그러냐면 너무 쉬워서.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1, 2, 3, 4, 5 5개 숫자 카드가 있어요. 이 5개 숫자 카드를 내가 골라서 세 자리의 정수를 만들려고 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 번씩만 쓸 수 있었잖아. 그치? 한 번씩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모두 몇 가지였어? 5가지. 여기는 4가지. 여기는 3가지 해가지고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했었던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었던 거야. 왜?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5P3 그것이 바로 이 상황이었잖아.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했었던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지금은 중복이 허용돼. 중복되어도 괜찮다고. 1, 1, 1 이거 괜찮다고. 2, 3, 3 이것도 괜찮아. 5, 5, 4도 괜찮다고. 지금 내가 얘네들 중에 중복 허용해서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 되게 복잡할 것 같잖아. 아, 무슨 중복까지도 되면 이거 뭐 와 미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봐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그럼 몇 가지야? 5가지. 여기는요? 5가지. 여기는요? 5가지. 끝. 5 곱하기 5 곱하기. 그게 중복순입니다. 어때? 되게 긴 빠지지, 그치? 되게 뭔가 대단한 것인 줄 알았는데 전혀 대단한 것이 아니지, 그치? 너무 쉽잖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5가지에다 5가지에다 5가지. 저 결국 이제 5의 세제곱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중복순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선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은 5의 세제곱이라고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얘가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 파이라는 그리스 문자를 사용합니다. 이 파이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원주율 파이도 실제로 이제 얘의 소문자 버전이에요. 그 중복 순열이라는 것이 이제 프로덕트라는 것의 그 앞글자 P를 따서 쓰는 거거든요. 근데 P는 이미 선점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N 파이 R.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이는 이렇게 생겼죠. 요거는 이제 소문자 파이입니다. 얘는 대문자 파이고요. 그래서 그냥 짝대기 고인돌 만들듯이 그렇게 쓰시면 돼요. 고인돌. UU 알겠죠? 그래서 이제 N 파이 R이라고 있습니다. N 파이 R이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의미가 뭐라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n개가 있고 r개를 뽑는데 중복이 허용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얘는 뭐 곱하기 어떻게 쓰면 되겠어?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해서 n을 r번 곱하면 되는 거겠지, 그치? 따라서 얘는 n의 r제곱이라고 표현하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도 되게 간단하고요. 식도 되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걸 가지고 이거 n의 r제곱인가? r의 n제곱인가? 이거 자꾸 헷갈려요. 자,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순서가 역전되지는 않습니다. 즉 한마디로 n이 먼저 r이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얘야. 알겠죠? n의 r제곱, n의 r제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한마디로 10 파이 3. 그럼 얘는 뭐겠어? 10의 세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때? 중복순열 되게 간단하죠? 자, 그런데 이 중복순열을 지금처럼 야 10파이 3이 뭐냐? 야 7파이 2가 뭐냐? 야 5파이 4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겠지.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보진 않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 출제하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함수 문제. 예를 들어서 정역 1, 2, 3, 4 그 다음에 공역 1, 2, 3, 4, 5. 자, 다음 정역과 공역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게 여러분들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중복순열 문제입니다. 중복순열 같지가 않죠. 여기서 내가 무슨 서로 다른 몇 개를 선택해 무슨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들어. 사실 요거는 함수의 개수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야 1이 몇 개 선택할 수 있어? 5개. 2는요? 5개. 3은요? 5개. 3은요? 5개. 그 5에 4제곱. 이거 중복순열이었나 보다. 거의 약간 이렇게 후행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복순열 문제를 풀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일단 첫 번째, 중복순열이라는 걸 의식을 못하고 그냥 문제를 풀어. 그래서 그냥 답이 나와. 그러고 난 다음에 답의 형태를 보고 이거 진짜 중복순열 문제였나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케이스. 그다음 두 번째, 이 상황과 멘트를 가지고 중복순열이라는 것을 예상을 못해. 그래서 그걸 이용하지 못해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후자는 별로 안 생겨. 왜냐면 지금처럼 상황이 그래도 꽤 단순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네가 그냥 뭐 순열이든 중복순열이든 이런 걸 의식하지 않고 그냥 뭐 곱하기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버리거든. 그래서 크게 뭐 의식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좀 알아는 두셔라. 알겠죠?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내가 편지를 4개를 가지고 우체통에 갔어. 편지 4개를 이제 여러분들 우체통을 잘 모르나? 편지 4개를 가지고 우체통에 갔습니다. 우체통에 갔는데 자, 우체통이 총 3개가 있었어. 첫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특급 우편, 두 번째는 뭐 등기 우편, 세 번째는 일반 우편, 뭐 이런 식으로 3개가 있다. 자, 이 3개의 우체통에다가 내가 집어넣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를 몇 파이 몇이라고 쓰면 좋을까? 5파이 3일까? 3파이 5일까? 준이 졸지 말고 한번 대답해봐. 5파이 3일까? 3파이 5일까? 자, 내가 지금 편지 3개, 몇 개 가지고 왔지? 5개인가? 4개. 편지 5개라고 하자. 자, 편지 5개를 가지고 갔는데 우체통이 3개야. 자, 5파이 3이야? 3파이 5야? 은근 헷갈려 이거 진짜. 3파이오에 은근 헷갈려. 모든 전재산. 자, 이게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A랑 B랑 C라는 우체통이 있어. 나는 1, 2, 3, 4, 5라는 편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뭐야 이게? 1, 2, 3, 4, 5 A, B, C.
내가 얘를 가지고 셋 중에 어딜 집어넣을까를 선택하는 느낌이냐 아니면 이 A라는 우체통을 안고서 어떤 편지지를 여기다 어떤 느낌이에요? 뭐야 이게 1이라는 이 편지지를 갖고서 이 편지를 봉투를 갖고서 어디다가 집어넣지 세 가지 중에서 고민하는 느낌이냐 아니면 이 A라는 우체통을 끌어안고서 이 5개 중에서 고민하는 그런 느낌이냐? 전자겠지. 당연히 전자야. 졸지마. 왜 자꾸 눈이 이렇게 감겨? 너 자꾸 한 번만 더 졸면은 정준이가 아니라 정졸이라고 하나? 자꾸 조니까? 이름 하나씩 더 만들지 마.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1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디에다 집어넣을지를 결정하고 또 2라는 것을 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을지를 결정하고 그러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계산 결과로서는 뭐야? 몇의 몇 제곱이야? 3의 5제곱이지, 그렇지? 자, 3의 5제곱이면 뭐라고 식을 쓰는 게 맞냐? 3 파이 5라고 쓰는 게 맞을 거야, 일단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자, 근데 이게 잘 납득은 안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허용을 5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이게 매칭이 안 될 수가 있어. 그치만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후행적으로라도 자꾸 이걸 아기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 상황이 3파이 5였을까? 한번 생각해봐. 5개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A라는 우체통, B라는 우체통, C라는 우체통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입장. 그치? 그러니까 편지지의 입장, 편지봉투 입장에서 어떤 우체통에다가 집어넣을지 선택하는 입장이잖아. 그치? 우체통이 편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편지가 우체통을 선택하는 입장이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5개 자리 중에서 내가 어느 우체통을 어디다가 쓸지 그 순서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열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 둘, 셋, 넷, 5개 자리에다가 A, B, C 이렇게 쓸까? 아니면 A, B, A, C, A를 쓸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서로 다른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5개를 뽑고 그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서 자꾸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너희들이 이 단순한 상황으로 자꾸 이런 연습들을 해주셔야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에서 딱 보고서 얘는 몇 파이 몇이겠구나라는 게 바로바로 생각이 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까도 너희들 대부분 처음에 5파이 3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렇지? 근데 알고 봤더니 3파이 5였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괴리를 자꾸 좁혀나가 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얘는 계산 결과가 뭐라고? 몇의 몇 제곱? 3의 5제곱이 이제 정답이었다. 이 문제 상황. 알겠죠? 뭐 너희들만의 노하우를 좀 만드시는 것도 좋아요. 알겠지? 자, 어쨌든 이게 중복순열이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갑시다. 일단 요거는 문제 푸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중복순열. 좀 이따가 우리가 또 같이 문제를 풀어보긴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볼 부분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은 A, B, C, D 4개를 일렬로 나열하라. 뭐 이런 문제들을 이제 풀어봤었을 거야. 수하에서, 그렇지? 자, 그럼 몇 가지야?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당연히 4팩이지, 그렇지? 4팩일 거야, 4팩. 자, 그런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A, B, C 이렇다는 얘기야. A, B, C 같은 것이야. 같은 거. 자, 같은 것이 있으면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상황이 걱정되냐? 이거 그냥 내가 4팩이라고 해버리기에는 뭐가 걱정돼? 걱정되는 상황이 있지 않아? A랑 이 자리 바뀌는 얘랑 서로 같잖아. 분명히 4팩까지에서는 이거 이렇게 나오는 상황과 이거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즉 한마디로 이거를 A1, A2라고 놨을 때 A1, A2, B, C라고 나열되는 상황과 A2, A1, B, C라고 나열되는 상황이 서로 어떻게 보이냐? 너희들한테는? 같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같게 보이죠. 야, 조리. 너 진짜 너 저 찬웅이 자리 저
옆에 가가지고 너 서서 들어. 어? 진짜 한 번만 더 졸면 진짜 그때는 난 졸면이라고 부를 거야 이제. 정졸면. 정기훈 7개 정기훈.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 걱정돼?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A1이랑 A2, A2랑 A1 얘네가 자리가 바뀌는 것이 우리 눈에는 뭐처럼 보이냐? 같은 것처럼 보이잖아.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팩이라는 것에서는 얘네 두 개가 서로 같은 걸로 취급돼? 다른 걸로 취급돼? 다른 걸로 취급되잖아. 그럼 당연히 내가 하나로 보고 싶은 걸 얘가 다르게 보고 있으니까 그 경우만큼 중복을 제거해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다가 이 사팩에다가 뭘 해주면 될까? 그렇지, 이 팩을 나눠주면 되지. 왜 이 팩을 나눠줄까? 자리를 바꿨을 때 얘가 서로 겹쳐지는 거니까 이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만큼 우리는 중복을 제거해줘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요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는 이제 이 팩분의 1을 곱해준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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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C. 이번 좀 더 늘었어요. 자, 그럼 그때는 어때요? 일단 이것도 기본적으로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이 기본 베이스일 거야. 그치? 몇 팩? 6팩. 그리고 여기서 걱정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지. 어떤 상황들이 걱정돼요? 야, 이거 A가 서로 다 똑같아 보이는데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들이 죄다 다 다르게 세지겠네? 여기서 C랑 C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얘네들이 똑같이 보이는데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상황이 얘에서는 전부 다 다르게 세지겠네? 걱정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동안 얘네들도 서로 자리를 바꿀 테니까 얘가 자리를 바꾸는 몇 팩? 3팩까지랑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2팩까지가 연달아 발생하는 전체 몇 가지? 여기 6가지랑 여기 2가지 하니까 총 12가지만큼 중복이 발생할 것이라고 걱정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결국 몇으로 나눠요? 3팩 그리고 2팩을 곱한 것으로 나눠줌. 그러니까 3팩분의 1이랑 2팩분의 1로 이제 곱해줌으로써 우리가 우려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다 제거해 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거 확실하게 이해됐나? 네, 좋아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걱정한다? 얘네가 서로 같아서 나는 같게 보이는데 이 기본 베이스에 해당하는 4팩이든 6팩이든 그러한 숫자들이 내가 같게 보고 싶은 걸 다 다르게 세주고 있다. 다 다르게 세주고 있으니까 나는 그만큼 중복을 제거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A, A, B, C 이것이 일렬로 나열되는 상황은 일단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하는 4팩을 기본 베이스로 하되 A1이랑 A2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즉 A1, A2, BC, A2, A1, BC 이 상황은 내가 봤을 땐 같은 상황인데 이 4팩은 젠장 그걸 다르게 세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그 2팩까지만큼 중복을 제거하겠다라고 해서 2팩을 나눠주는 거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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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C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6팩까지를 기본 베이스로 취할 건데 그때 얘네 3개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3팩까지에 얘네 2개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2팩까지가 서로 연달아 발생되는 그 12가지 상황이 다 다르게 세진다라는 것이 걱정되는 거예요. 실제로 A1, A2, A3, A1, A3, A2, A2, A1, A3, A2, A3, A1, 그 다음 A3, A1, A2, A3, A2, A1 이렇게 총 6가지에 따라서 각각 얘네도 자리를 바꾸는 그 2가지씩 전체 몇 가지? 12가지만큼 얘네는 중복이 발생할 테니 난 그만큼 나눠주고 싶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 너 아까 전에 그 물 뜨러 갔다 왔었으면서 물 또 떠가지고 왔네? 물 떠왔어. 너 아까 물 떠왔었어. 저 그런 거 없는 거. 아니야, 너 화장실 가기 전에 너 물 떠가지고 왔었어. 진짜 물 떠왔어. 아, 진짜야. 너 이거 다 영상 녹화되어 있다. 나중에 한번 봐. 너 가가지고 물 줄로 따르고서 화장실 가가지고 그 하고서 다시 물 따르고 와가지고. 이거 진짜로? 심해요? 기억 안 나? 너 완전 비몽, 너 완전 졸고 있었구나. 나중에. 머리가 살짝 아픈데 이게 살짝 청년집에 정설이 아니야. 정들이. 정신 차리자. 어? 비몽사몽 하지 말고.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심해진 분. 자, 그래서 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근데 이거를 또 다른 관점으로도 한번 보자. 근데 왜 너는 3개냐? 같은 것인데
네 맞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책은 필요 없어. 나 그냥 여기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것을 내가 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싶다 이거야. 다른 관점으로. 자, 어떻게? 자, 봐봐. 지금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해. 우리가 조합이라는 걸 또 알잖아. 그치? 조합이라는 걸 알죠? C를 이용해가지고 예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결국 A, A, B, C라는 것은 이것도 원투 칠게요. 어차피 얘네가 들어갈 자리만 결정해주면 되지. 사실 이게 걔네들 자리가 결정된 상태에서 걔네가 어디 들어갈지는 뭔 상관이야. 그치? 어차피 다 똑같은데. 맞죠? 그럼 나는 여기에서 뭐만 신경 써주면 되냐면 A가 들어갈 자리가 어딘가 4개의 자리 중에서 어떤 자리에 A를 집어넣을까? 오직 요것만 고민해주면 돼. 자, 그러면 4개의 자리 중에서 몇 개의 자리를 선택할까? 2개의 자리를 선택하죠. 그래서 4, C,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랑 이 자리를 선택했다고 하자. 그럼 그 자리에 내가 그냥 A를 집어넣는 것에는 고민을 해요? 고민을 안 해요? 고민을 안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A 갖다 박아 넣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뭐야? B랑 C를 여기에 어떻게 집어넣을까? 그것만 신경 쓰면 돼. 그래서 얼마? 2팩 끝. 우리가 조합을 이용해서도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책에는 안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하고 중복을 제거하는 방식. 애당초 중복이 생기지 않게끔 아니 뭐하러 베이스를 그렇게 잡아서 중복이 생기게 만드냐. 애초에 베이스를 그렇게 잡지 말고 중복이 안 생기게끔 얘네가 자리를 바꾸는 그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자리를 바꾸지 않는, 즉 한마디로 자리만 배정해주는 그 상황만 내가 써줌으로써 그 중복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자. 그럼 내가 나중에 나눠줄 것도 없으니까 라는 입장으로 C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기에서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결국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리 중에서 내가 A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선택해 줄 거야. 자,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3개를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선택했다고 할게. 그럼 걷다 그냥 A 갖다 박아 놓는 거야. 그때 우리가 뭐 고민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 A를 쓰는 것까지는 고민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리만 결정해주면 알아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개 자리 중에서 이제 또 누구? C가 들어갈 자리 몇 개를 선택해주면 돼요? 2개를 선택해주면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몇 C면? 오케이. 이제는 3C, 2.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다. 그래서 이제 선택한 자리가 예를 들어 이 자리랑 이 자리라고 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걷다가 C를 쓰는 건 내가 고민을 추가로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일단 C 박아놓는다고. C. 그다음 나머지 한 자리에다가 B 집어넣는다. 굳이 따지자면 이제 여기에 1팩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B 딱 집어넣어 주시면 게임 끝. 이해됐어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사실상 뭐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조합이랑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실제로 그 값을 계산해 보시면은 6C3이라는 것은 6, 5, 4, 3, 2, 1. 3C2라는 것은 3, 2, 여기는 2, 1. 따라서 6, 5, 4, 3, 2, 1까지 곱한 것에서 3, 2, 1, 2, 1 하는 3팩과 2팩을 나눠준 모습이 여기서도 나타나게 되니까 결국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는 2가지의 관점을 견지해야 된다. 일단 첫 번째, 기본 베이스 몇 팩 깔아놓고 중복이 얼마나 발생하니까 그만큼 나눠줘야겠다.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볼 가장 이제 우선되는 가장 정석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좀 요령을 피울 수도 있다. 요건 아마 교과서에 없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합을 이용해서 내가 자리를 선택해주고 그다음 걷다 박아놓고 그다음 나머지 자리에 또 추가로 자리 정해주고 아니면 그냥 걷다가 나머지 배열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중복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경우의 수를 차근차근 곱해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방법이 나중에는 조금 더 유용하시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습니다. 자,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볼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사람을 나열할 때는 사람은 다 다른 걸로 취급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선 적합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남자, 여자, 그냥 남자 누구, 여자 누구, 그냥 남자 여자라는 것만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순간에서는 그럼 그때는 그들은 다 같은 걸로 취급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공, 뭐 검은색 공, 뭐 하얀색 공, 뭐 노란색 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럼 그때는 같은 것, 모양과 크기가 같으면 같은 걸로 간주를 하니까 이제 그 상황은 이제 여러분들이 딱 이 상황에 적합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문제를 또 풀어보긴 할 텐데 이제 그런 류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아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구나, 얘네들은 같게 봐야 되겠구나, 혹은 같게 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좀 정확히 판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자, 검은색 공 4개, 그 다음에 빨간색 공 2개, 그 다음 파란색 공 3개,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인지 그것부터 먼저 구해볼게. 자, 일단 모양과 크기가 모두 다 똑같아서 우리는 색깔이 같은 공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일단 공이 모두 몇 개야? 9개지. 그럼 기본 베이스 몇 팩? 9팩. 일단 걔네들 먼저 샥 하고 뿌리세요. 근데 여기서 걱정되는 게 있어. 얘네들이 얼마만큼 중복이 발생하겠냐. 일단 얘네가 서로 자리를 뒤죽박죽 바꾸는 그 경우만큼 다 다르게 세주겠지. 나는 다 같게 세주고 싶은데,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얼마로 나눠요? 오케이, 4팩으로 먼저 나눠주고요. 그 다음 또 몇 팩으로 나눠요? 2팩으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 또 몇 팩으로 나눠요? 3팩으로 나눠줍니다. 이해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9팩 곱하기 4팩분의 1, 2팩분의 1, 3팩분의 1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다. 오케이? 응. 자, 두 번째 관점으로도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몇 개의 자리를 먼저 생각해야 돼? 네, 9개의 자리 중에서 몇 개의 자리를 선택할까? 4개의 자리를 선택해서 일단 검은색 공을 배정을 할 거예요. 그 검은색 공을 거기다 이제 집어넣는 상황은 내가 따로 고민할 것은 없지. 그냥 자리가 정해졌으면 알아서 걔네가 들어가면 되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연이어서 몇 가지? 네, 5개 중에서 2개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네, 3개 중에서 3개 선택하면 되죠. 근데 딱히 이거는 안 써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자리는 3개가 남을 것이고 그 남은 자리에 얘네가 들어가는 건 내가 따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쵸?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써도 충분하긴 합니다. 이해됐어요? 아무래도 얘보단 얘가 좀 더 낫지. 그죠? 이게 일단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거. 너무 똑같으면 좀 재미가 없는데? 잠깐만요. 자,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A부터 B 지점까지 가는데 최단 경로로 가려고 합니다. 이 최단 경로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가지일까요? 라는 문제가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A에서부터 B까지 간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일단 A에서부터 B까지 가려면은 어떻게 가야 되나? 일단 최단 거리로 간다는 것은 내가 오른쪽으로만 그 다음 위쪽으로만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왼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 바로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잖아, 그렇지? 아래로 다시 내려가게 되면은 또 그만큼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역시 그만큼 돌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른쪽으로만 위쪽으로만 이동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냥 키보드 자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게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너네들이 A에서부터 B까지 가려면 야, 오른쪽 키보드를 몇 개를 눌러야 되냐? 6개를 눌러야 되지, 그치? 위쪽으로 가는 그 방향키는 몇 개 눌러야 돼? 4개 눌러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6개 오른쪽 방향키, 4개의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 어찌됐든 이 B로 최단 거리로 간다 이거야. 그 순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뭘 먼저 누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결국 그렇게 누르기만 하면 알아서 그냥 최단 거리로 얘가 이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인 즉슨
이렇게 총 10개의 자판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가지입니까? 라는 걸로도 바꿔 해석해 볼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요거 이렇게 놓으니까 좀 복잡하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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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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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라고 놓는 순간 바로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또 기본 베이스 몇 팩? 10팩이라는 것을 몇으로 나눠줍니까? 6팩, 그 다음에 4팩으로 나눠주면 게임 끝. 이해됐죠? 네, 그래서 전형적인 최단거리 문제는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로서 바꿔서 해석해 보실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점으로 또 풀어봐야죠. 이거 또 빠지면 섭하지? 자, 우리가 총 몇 번의 방향키를 누를 거예요? 10번의 방향키를 누를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몇 번의 그 오른쪽 방향키를? 6번. 그 다음 위쪽 방향키는 4번을 누를 거지. 그러면 결국엔 우리 10자리를 딱 놓고서 언제 위쪽을 누를까? 이것만 결정해 주시면 돼. 즉 얼마? 10, 14 끝. 혹은 10시 6도 괜찮죠?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단거리 문제는 지금과 같이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이걸 조금만 더 응용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이 지점을 반드시 P라는 지점, 이 지점을 반드시 지나는 최단거리를 이제 구하는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일단 무조건 P로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여러분들 뭐 딴 거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A에서부터 P까지 가는 경우 모두 몇 가지인지 일단 이거 하나 먼저 생각하세요. 그 다음 거기에 연달아서 P부터 B까지 가는 그 경우 그걸 또 생각하면 되잖아. 그럼 마치 집에서 문방구를 거쳐 학교까지 가는 그 경우의 수로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에서 구한 경우의 수랑 2번에서 구한 경우의 수를 각각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곱하면 되는 거겠죠? 그치?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딱히 그래서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최단거리 문제 나왔으니까 이걸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하에서 그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내가 이제 얘 말고 사실 다른 걸 알려줬었습니다. 그쵸? 그 각각의 포인트들마다 그 숫자 써가지고 문제 푸는 거 그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언제 사용이 되냐? 이따가 또 풀 거야. 이런 노멀한 상황이 아니라 이런 상황. 뭔가 좀 잘 안 보이냐? 딱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중간에 막 너무 길이 막 없어졌어. 이만큼. 보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그 최단 경로가 모두 몇 가지일까? 이런 것들 판단할 때는 우리가 아까의 그 방법을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한다면 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너무나 리스크가 커. 그렇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우리가 각각의 포인트들까지 가는 최단 경로가 모두 몇 가지인지 그걸 가지고 조사를 해봅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뭐 중간에 멈출 이유는 없죠.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자, 몇 가지? 이 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 한 가지. 여기는? 이렇게 한 가지. 여기는? 한 가지. 일단 1층 먼저 다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 뭐 중간에 멈출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2층이니까 여기에 몇 가지? 한 가지. 자, 그럼 여기는 몇 가지일까요? 여기 몇 가지야? 네, 아래에서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 이쪽에서 못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한 가지야. 여기 아직까지. 자, 여기는 몇 가지일까요? 오케이. 이쪽에서 오는 거 한 가지, 이쪽에서 오는 거 한 가지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두 가지겠지. 자, 여기는 몇 가지예요? 이쪽에서 오는 거 두 가지, 이쪽에서 오는 거 한 가지니까 당연히 여기는 세 가지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층 채워봅시다. 자, 여기도 뭐 그냥 형식적으로 1. 자, 일단 여기도 굳이 멈출 필요는 없지만 그냥 1. 자, 그 다음 여기는요? 역시 굳이 멈출 필요는 없지만 이 밑에서 올라오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몇 가지? 세 가지. 자, 그 다음 이 다음 층 채워봅시다. 자,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자,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자, 여기 몇 가지? 다섯 가지. 자, 여기 몇 가지? 하나. 여기는 둘. 여기는 셋. 자, 여기는 오케이, 다섯. 그 다음 여기는 일곱. 자, 그 다음 여기 마지막 12. 이렇게 할 수 있죠? 야, 이런 너 진짜 저기 서서 너 이제부터 너 쫄면이야. 너. 강쫄면.
아 진짜 아주 그냥 화장실 갔다 왔는데도 그렇게 좋냐. 이 중요한 얘기 하는데. 이거 지나치면 너 또 강의 다시 들어야 되잖아. 어? 그나마 찍으니까 다행이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대표적인 문제들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들 이야기하는 원순열에 대해서 공부해요. 원순열. 이 원순열이라는 게 그냥 뭐 원순열이라는 특수한 어떤 상황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원형 탁자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뭐 의자가 있습니다. 이 원형 테이블에 6개의 의자가 있어. 자, 6개의 의자가 있는데 이때 내가 이 원형 탁자에 6명의 사람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왜 웃어? 왜 거북이 같아서 그래? 그럼 뭐 왜? 뒤에 회탈하지 말고. 집중해. 자, 그래서 지금 이 원형 탁자에 6명을 앉히려고 해. 아야,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6명 앉힐 때는 당연히 이거 몇 가지야 이거? 몇 가지입니까? 아 그래, 그냥 6팩이야 6팩. 별다른 말이 없으면 그냥 6팩이야. 알겠죠? 자, 심지어 그냥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아무 말이 없어. 그냥 6명을 여기 앉히겠대. 그러면 그냥 6팩이야. 별다른 거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 만약에 이때 단 회전하여 겹쳐지는 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라는 조건이 붙는다고 합시다.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자 집중해. 1, 2, 3, 4, 5, 6 이렇게 앉는 것과 자 다시 1, 2, 3, 4, 5, 6 이렇게 앉는 것과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1, 2, 3, 4, 5, 6 이렇게 앉는 것과 이걸 회전시키면 겹쳐지냐 안 겹쳐지냐? 겹쳐지지. 그런 것은 얘가 같은 것으로 취급하라 했어 안 했어? 같은 것으로 취급하라 했어 안 했어? 방금 문제 조건에서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그 같은 것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야. 그럼 몇 번 회전해서 같은 것이 나올 것인지 이 6팩까지는 내가 하나로 생각해주고 싶은 것을 몇 개로 세주고 있는지 그걸 한번 조사해보자. 자, 여기가 1 하고서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여기가 1하고 2, 3, 4, 5, 6 들어가는 것과 여기가 1하고 2, 3, 4, 5, 6 들어가는 것과 1하고 2, 3, 4, 5, 6 1하고 2, 3, 4, 5, 6 1하고 2, 3, 4, 5, 6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즉 몇 가지 상황이? 6가지 상황이 나는 몇 개로 보고 싶은데 하나로 보고 싶은데 이 6팩은 당연히 몇 가지로 보겠니? 6가지로 보겠지. 그럼 당연히 그만큼을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6을 나눠주는 겁니다. 6분의 1을 곱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원순열의 기초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학력평가나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 기준은 야 이쪽면 왜? 집중 안 해? 자, 우리가 이제 학력평가나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이 원형 탁자 쫙 그려놓고서 자 여기에 6명 앉힐 겁니다. 이때 회전하여 겹쳐지는 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고 할 때 이 6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아니면은 저 뒷부분에 이제 단 회전하여 겹쳐지는 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은 이제 아하 그 조건이 달려 있으니까 당연히 그만큼 중복을 제거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만큼 제거해주는 거야. 얘가 나한테 그래달라고 부탁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자 만약에 그 조건이 없어. 그 조건이 없이 그냥 이렇게 딱 원형 탁자 해놓고서 6명 여기다 앉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네가 마음대로 여기다가 6으로 나눠주면 되냐 안 되냐? 그건 안 되는 거야 라는 게 원칙인데 대부분의 문제집에서는 그런 조건들을 빼먹습니다. 그래서 이 원순열 문제가 사실상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순열로 풀으라고 강요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나타나. 정말 질 좋지 않은 문제들이지, 그렇지?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 조건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건데 그 조건이 없어도 그렇게 나눠줘야 한다라고 막 자꾸 이렇게 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꼭 있습니다. 그냥 그런 문제들은 시부렁 하면서 그냥
오케이 알겠어 하고 그냥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다만 너네들 학교 시험에서는 그 조건을 빼먹는다든지 아니면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그 조건을 빼먹는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소신껏 나누지 말고 그냥 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괜히 걷다가 나눴다가 낭패 볼 수 있다. 나 거기서 같은 것을 취급하라는 얘기도 없는데 너네가 왜 같은 것을 취급해?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셔야 한다라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헷갈리는 함정은 안 타겠죠. 야비하게,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질 좋은 문제, 그렇지 않은 문제를 좀 가늠할 때는 그러한 것을 이제 좀 기준을 삼아서 보실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순열이 이제 원순열이라고 해가지고 이 원형 탁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정사각형, 직사각형, 뭐 삼각형, 별의별 거 다 나타나요. 왜 그래? 자, 우리가 이제 정사각형 탁자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둘, 여기 둘, 여기 둘, 여기 둘. 이렇게 총 8명을 안 친다고 생각해 볼게. 자, 당연히 기본적으로 8명을 안 치는 거니까 얘네들은 기본 베이스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8명이니까 일단 8팩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봐봐. 1, 2, 3, 4, 5, 6, 7, 8 이렇게 앉는 경우랑 어떤 것들이 중복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 우리가 여기서 회전하여 겹쳐지는 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을 한번 두 개를 그려보자. 자, 일단 여기 1, 2, 3, 4, 5, 6, 7, 8 이렇게 앉히는 것과 여기가 1부터 시작하는 것은 서로 같은 상황일까요? 다른 상황일까요? 다른 상황이에요. 잘 봤어. 자, 여기가 1, 2, 3, 4, 5, 6, 7, 8. 자, 아까는 누구랑 짝이었어? 1이랑 2랑 짝이었지. 지금은요? 1이랑 8이랑 짝이잖아. 그럼 당연히 이 상황이랑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다른 거잖아. 다르게 보이잖아. 다르게 보이니까 다르게 취급하는 게 당연히 원칙인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앉지 않고 한 칸 더 돌았어요. 한 칸 더 돌아서 여기가 1, 2, 3, 4, 5, 6, 7, 8. 자, 이거는 어때요? 기존에는 이 상황이랑 서로 같은 상황이냐 다른 상황이냐? 같은 상황이지. 그럼 우리가 얘네들만 나눠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1이 그럼 여기 다 돌아다니는 것들이 다 같은 상황인 것이 아니라 여기 있을 땐 다른 상황이고 여기 있을 땐 같은 상황이고 또 여기 있을 땐 다른 상황이고 여기 있을 땐 같은 상황이고 여기 있을 땐 또 다르고 여기 있을 땐 또 같고 여기 있을 땐 또 다르고. 자, 몇 번이 지금 겹쳐지는 거야? 4번이 겹쳐지는 거야. 4번이 겹쳐지니까 우리는 당연히 4번만큼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또는 이관점도 가능해. 자, 봐봐. 1, 2, 3, 4, 5, 6, 7, 8. 자, 이것이 봐봐. 이 모양이 90도, 또 90도, 또 90도. 이렇게 도는 총 4번의 상황만큼 같은 것으로 취급될 수가 있는 것들이지. 그치? 그러니까 4번 돌렸을 때 같은 모양이 나오니까 8팩은 분명히 걔네들을 빠짐없이 다 셌을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는 거야. 그걸 믿고 4번 겹쳐지니까 얘는 4번만큼 중복이 발생했겠구나 라는 것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4로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더 직관적이고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보여지긴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우리 두 가지 관점 얘기했어요. 1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전부 다 같은 상황이 아니라 1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총 4가지 상황만 같은 상황이니까 4로 나눈다. 그쵸?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8팩이 다 샜겠지.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라 여기가 1, 2, 여기가 1, 2, 여기가 1, 2 이렇게 되는 그 4번의 상황이 같은 상황으로 겹쳐질 테니까 즉 이 모양이 지금 이따구로 생겼으니까 이게 땅 이렇게 해서 총 4번의 상황만큼 같은 것이 발생하니까 나누기 4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은 더 직관적이고 더 잘 와닿으실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만약에 이 사각형 모양이 이 정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여기 한 자리, 여기 한 자리, 여기 세 자리, 여기 세 자리 나오는 직사각형 모양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걔는 회전시켜서 겹쳐지는 게 모두 몇 번이야?
두 번이니까 몇으로 나눠야 되겠어? 2로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 있다. 만약에 정삼각형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정삼각형은 회전시켰을 때 몇 번 겹쳐져? 3번. 그러니까 몇으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원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도형의 모양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때마다 달리 그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 상황은 어떨까요? 자, 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총 7자리가 있어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리. 이렇게 7자리가 있을 때는 그럼 그때는 내가 여기 사람들을 안 치는 경우의 수를 모두 몇 가지라고 해야 될까요? 8은 아니죠. 일단 7패? 더 나눠줄 거는 없습니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7패에다가 뭔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1, 2, 3, 4, 5, 6, 7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그러니까 7팩은 정말 뭐 1이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어디에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런 모든 상황들 중에서 겹쳐지는 게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머리가 아프다. 잘 한번 생각해 봐. 이 원순열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소신껏 판단하실 수 있어야 이 원순열을 외우지 않고 판단하며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회전하여 겹쳐지는 것은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라는 조건이 달려있는 상태에서 저러한 탁자였다면 그냥 7팩일까 아니면은 여기에 무언가가 더 조치가 추가가 돼야 될까, 즉 몇이 더 나뉘어져야 될까, 이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우린 7팩까지 중에서 내가 하나로 보고 싶은 걸 2개, 3개, 4개 연달아 다른 걸로 취급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원순열에서 중복 제거의 기초예요. 더 추가할 거 있습니까? 네, 없어요. 이때는 딱 7팩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즉 내가 여기서 7팩을 아무리 고려를 해봐도 이것의 조합이 돌아갔을 때 또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여기다 중복을 제거할 게 없죠. 이 7패까지 중에서 내가 하나로 보고 싶은데 2개, 3개 이상 여러 개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애초에 안 만들어진다. 근데 여기서 가끔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기도 해. 즉 1, 2, 3, 4, 5, 6, 7과 1, 2, 3, 4, 5, 6, 7 이거는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이거 다른 거야. 1의 기준 왼쪽에 2가 있느냐 오른쪽에 2가 있느냐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도 다 구분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1, 2, 3, 4, 5, 6, 7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다른 거지. 다 다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둘둘둘 얘네 세 개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 얘네들은 막 제거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뭐 당연히 다 다른 거니까 중복을 제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요게 이제 원순열의 가장 원초적인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더 개선된 방법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원순열을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총 6개의 자리가 있는 테이블을 다시 소환해 봅시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이거 6팩을 6으로 나눈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왜 6으로 나눴었지? 왜 6으로 나눠요? 네, 돌렸을 때 6번 같은 모양이 나오니까 6번 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것은 6번 같은 경우의 수가 등장하니까 그래서 이제 걔네들은 6으로 나눠준다고.
자,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1, 2, 3, 4, 5, 6 이 6개 숫자 중 아무거나 하나 골라. 그냥 너네들 마음속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하나 골라봐요. 뭐 1을 고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3을 고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5를 고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자, 나는 3을 골랐다고 해볼게. 자, 3을 골랐어요. 그냥 숫자 아무거나 고르는 거야. 자, 3을 골라놓고 그 3을 이 위에다가 그냥 박아 넣습니다. 넌 무조건 거기 앉아. 넌 절대 움직이지 마 하고서 그냥 거기다 박아 놓는 거야. 자, 그 상태에서 내가 나머지 자리를 채우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 5팩까지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잘 들어요. 조금 페이스 좀 떨어뜨릴게. 자, 그러면 그 5팩이라는 그 경우의 수는요, 회전시켜서 겹쳐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예요? 아니면 안 발생하는 경우의 수예요? 안 발생하죠. 왜? 야, 이걸 회전시키는 순간 3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게 되어버리는데? 그럼 분명히 이 5팩에는 이걸 회전했을 때 겹쳐지는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가 않잖아. 자, 그러면 일단 내가 여기서 중복을 제거할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은 내가 원하는 모든 상황들을 다 얘기한 걸까? 근데 여기서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저 여기가 3이라면은 3이 꼭 반드시 위에만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3이 근데 꼭 위에 있는 게 아니라 1이 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2가 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3이 아니면 4가 5가 6이 이 위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차피 회전하여 겹쳐지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너네가 야, 여기 그럼 1도 들어갈 수 있고 2도 들어갈 수 있고 3도 들어갈 수 있고 4도 들어갈 수 있고 5도 들어갈 수 있고 6도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바로 1이 들어가면서 1, 2, 3, 4, 5, 6 이것과 3이 들어가면서 3, 4, 5, 6, 1, 2가 되는 상황이 겹쳐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때 또 나누기 6을 또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6 곱하기 5팩 한 다음에 나누기 6 하는 게 뭐냐? 그럼 차라리 6팩 곱하기 6분의 1을 하지. 어차피 아까 그 상황이랑 똑같이 도루묵이 된다. 즉 여기에 3이 들어가는 상황이 고정이 돼도 나머지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상황을 추가로 고려를 해주게 되면 우리는 회전시켜서 그만큼 또 제거를 해줘야 되니까 애당초 그러지 말고 하나를 그냥 고정시켜 놓고 어차피 얘는 돌려서도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그 아이들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잖아. 회전시켜서 겹쳐지는 것이 있으면 같은 것을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얘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3이라는 것이 다른 아이들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얘 맞은편에 누가 있느냐, 얘 왼쪽 오른쪽에 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다가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4를 넣든 5를 넣든 6을 넣든 이 고민 6가지를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갖다 집어넣어놓고 고민 없이 아무나 갖다 집어넣어놓고 나머지 자리를 채우는 것만 내가 고민을 해주는 것으로 이 원순열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아이디어도 가능하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이 좀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풀 때일수록 더욱더 효율이 좋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회전시켜서 겹쳐지는 것들을 막 생각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나중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게 되냐면 부부를 세 쌍을 데리고 옵니다. 부부를 세 쌍을 데리고 오는데 이때 뭐 서로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은 마주보며 앉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돼. 그러면 이게 총 6명이 앉는 거긴 한데 결국엔 세 쌍의 자리를 정해주는 것이니까 하나, 둘, 세 개. 그럼 3으로 나누는 건가? 6으로 나누는 건가? 뭐로 나눠야 되는 거지? 6명이니까 6으로 나누는가? 아니면 이게 3개의 선을 배분하는 거니까 3으로 나누는 건가? 뭐지? 뭐로 나누지? 이러면서 이 나눠야 되는 그 숫자를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나중에.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또 더군다나 뭐 A, B를 비롯한 6명의 학생들을 여기에 이웃하여 앉히고 싶다. 근데 이때 A, B가 이웃하도록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일까?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이거는 또 6명이니까 6으로 나눠야 되는 것 같은데 또 6으로 나누면 뭔가 좀 답이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거 5로 나누는 건가? 뭐로 나누지? 하면서 이때도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 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디 하나 고정시켜 놓고서 나머지의 상대적인 위치를 결정해주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차라리 나중에 중복 제거를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는, 내가 혼란스러운 상황 자체를 애초에 만들지 않는 거야. 마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했었을 때 C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듯이. 아, 뭐하러 중복을 발생시키고 나중에 중복을 제거하느냐. 중복을 애초에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 편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그 단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상황을 훨씬 더 쾌적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나 고정시켜 놓고 5팩, 그러니까 아유 뭐 이거 그냥 6팩에서 6 나누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귀찮게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문제를 풀 때 그때 자 봐라 이게 훨씬 더 편하지라는 걸 내가 직접 보여드릴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원순열 문제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원순열은 이렇게 평면도형에서만 다루는 게 이제 주가 되고,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입체도형 같은 데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사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교과 과정에서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욕심을 낼 필요는 없고 그냥 딱 요까지만 공부를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할 전체 내용이었어요. 남은 시간에 이제 뭘 하겠나? 당연히 문제를 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오늘 그 책상 앞에다가 깔아놓은 그 문제 2개가 있죠, 그렇죠? 도합해가지고 한 150문제 정도쯤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150문제 정도쯤을 우리가 좀 몇 개 골라가지고 풀어보면서 응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문제를 좀 연락에 풀어보도록 하죠. 잠깐 쉬어요. 이거는 끊지 말까? 녹화되고 있으니까 너무 떠들지 마. 저 언제까지 쉬어요? 한 10분 정도쯤? 빨리 시작해야 빨리 끝나지 않을까? 나갔다 와도 돼요. 졸린데. 갔다 와. 편의점 먹어요. 배 죽겠네. 저도 카드인데. 형 카드 있다. 몇 시까지? 어? 몇 시까지? 몰라, 나 문제를 풀 때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 내일 집에 들어갔어. 수성 카드가 나왔다. 카드 있어. 카드 회사. 아니 카드를 편의점. 배우다 줄 수 있어. 편의점 10분이 안 된다니까. 아니 사고 왔어. 여기서 들으면서 아 주가 그런 거. 장난이. 여기서 들으면서 먹으면 돼. 알았어, 그렇게. 너 카드 있어? 필요 없어. 아뭐 사고 하니까 지금. 신수가 오셔. 카드 없대. 일단 나와. 아니 계좌이체가 되는데 카드를. 아 거기 계좌이체 돼?